안녕하십니까, 김종국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집필한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역사상의 호국 충절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런 문제를 두고요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앞전에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합천에 계시는 초계 향교 김종탁 정교님과 또 대화를 하고, 또 경산 전 하양향교 정교였던 송병수 정교님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좋은 의견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모두에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사적 가장 존경받는 호국 충절 고은 누구냐? 이 시대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삼국시대, 삼국시대라면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고구려는 당연 연개소문과 또 지금의 진주 강씨의 시조이신 강이식 장군을 들 수 있고, 신라에는 뭐 이럴 바 없이 김유신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백제에는 계백장군, 그리고 우리나라 3대 대첩을 승리로 이끈 영웅, 그는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과 을지문덕 장군, 조선시대에는 이순신 장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진주강씨를 연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기도 하고요. 종전에는 또 은진송씨를 또 집필하면서 은진송씨와 조선시대 의병활동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귀주 대첩의 영웅이신 강감찬 장군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감찬 장군이라면 이미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동상이 등장하고 귀주 대첩의 성공을 이룬 장수다,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강감찬 장군의 또 다른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강감찬 장군도 역시 진주 강씨의 후손입니다. 이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죠. 그러면 강감찬 장군은 어떤 분인가? 사전적으로 보면은 본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주 강씨요, 강감찬 장군의 초명은 강은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때 어른들은요, 경주에서 금주로 이주해서 호족으로서 상당한 권력을 유지해 온 분이시고, 성장은 강여청이란 선조의 5대 손이고, 또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아시는 고려시대 때 사만 벽상공신이신 강궁진 장군이십니다. 그래서 이 강감찬 장군은 본래는 문인입니다.
무과와는 전혀 관계없는 문인인데 어떻게 해서 그 장군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요, 강감찬 장군이 20대에는 과거에 등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30대에 이르러서 장원급제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이 우리 역사의 한편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30대에 장원급제해서 현종과 인연을 맺게 되죠. 그는 현종 9년에요, 경관직인 내사실랑에 오르게 됩니다. 외관직으로 서경유수에도 겸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거란과의 전쟁에 마지막에는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강감찬에 의해서요, 거란은 10만, 20만, 30만 대군을 이끌고 와도 결국은 고려를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감찬에 의해서 귀주 대첩에 대실패를 하고 불과 수천의 병력만 남기고 모두 거기에서 여진족 병사들은 전부 전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강감찬의 그 역할은요, 대단하죠. 태어날 때부터 신화적 화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감찬의 어머니는 여우다, 여우의 아들로 태어났다 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강감찬이 태어날 때는 북두 칠성 중 한 별이 강감찬 어머니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북두 칠성 중에 한 별이 결국 강감찬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감찬은 관직에 등용하고 또 현종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결국 그 서북면 행령 도통사라는 직책을 받고 총사령관인 상원수 대장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과에 급제한 분이 상원수 대장군이 되었느냐?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부원수로는 강민첩이라는 또 장군과 함께 귀주 대첩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거란족들은 한번 침입하게 하면은 보통 최하 인원이 한 20만 이상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20만 그 병력하고 고려의 군사들은 불과 1만 2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거란군 20만을 물리칠 수 있었나 하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기슭, 큰 계곡이 있는 산기슭에다가 나무와 가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강물을 막았다. 그럼으로 인해서 거란군이 그 강을 건너서 고려로 진입하고자 할 때 그 새끼줄을 끊어서 냇물을 튀어붓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강으로 흘러내려버려서 이때 강을 건너던 그러한 족의 군사들은 거의 전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상당한 공을 세웠다 하는 그런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은 뭐 이런 저런 등속으로요 시급 500호를 받았다. 또 현종이 아무리 큰 상을 주려 해도 강감찬 장군은 이를 사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현종이 승하하시고 그 다음엔 덕종왕이 즉위했을 때도 앞전에 선왕 때의 공적을 기려서 고려에서 줄 수 있는 최대의 높은 지위를 주었다 합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듬해 덕종이 즉위하자 계부의 동삼사, 추정, 현모, 안국, 봉상공신, 특진, 검교, 태사, 시중, 천수현, 개국 후 시급 1,000호에 봉해졌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제가 짤막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데 그런 관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급도 그 500호에서 1,000호가 되는 그런 시급을 받았는데 그 후에 강감찬 장군이 돌아가시자 그 덕종 임금이 직접 문상을 하고 강감찬을 이런 데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그 조의를 표했다 하는 그러한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감찬은 어떤 신화적 존재로 등장하게 되는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감찬은 고려 국도에 오래전부터 호랑이가 대낮에도 나타나서 많은 백성들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호랑이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날렵하고 큰 호랑이들이 왔기 때문에 결국 호랑이를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강감찬이 부장을 불렀어. 자기가 서신을 적어서 이 서신을 어디에 가면 큰 넓은 바위 위에 한 고성이 앉아서 있을 것이다. 그 고성에게 이 편지를 전하도록 해라. 그럼 그 밑에 부하는 뭐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이제 위에 상장군이 시키는 대로 가서 찾아가 이래 가보니까 상장군이 이르는 대로 큰 넓적한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위에 한 노성이 앉아서 눈을 치고시 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그 노인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저희 장군께서 큰 스님께 전해라 해서 제가 서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신을 이렇게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내미니까 그 서신을 탁 이래 읽어보던 그 노성이 알았다.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장이 가는 대로 탁 가니까 강감찬 장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그 노성을 보고 다 일렀죠. 지금까지 당신은 이 고려 장안에 뛰어다니면서 당신 부하들
호랑이들이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내가 두 말은 더 하지 않을 테니까 사흘간 말미를 주니까 사흘 동안 빨리 당신 아래에 있는 호랑이들 전부 인솔해서 북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노인이 이제 결국 큰 스님인데 그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정이 있습니다. 그 무슨 정이요? 이 중에는 지금 만삭이 되어서 저희들과 같이 떠날 수 없는 저희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있으면은 해산을 하니까 해산을 하면은 떠나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호랑이들은 뒤에 가서 그 고려의 백성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라. 이렇게 해서 다짐을 받고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여러 장수들이 도대체 이 스님한테 우리 대장군이 무슨 이야기 하는가 참 궁금했다는 것이죠. 호랑이도 아닌데 스님한테 뭐 어떻고 저떻고 하고 나무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 그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다. 그럴 때 밑에 부하들이 의심하는 것을 알고 즉시 강감찬 장군이 그 고성에게 너의 본 모습을 드러내라 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림이 엄청 큰 호랑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들을 삼킬 듯이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자, 그러면 모습을 아까와 같이 바꾸어라 하니까 다시 큰 고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그 장수들은 대장군의 어떤 능력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3일쯤 지나고 나니까 도성 밖으로 큰 호랑이들이 수십 마리들이 때를 짓고 해서 북으로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새끼를 낳은 호랑이도 며칠간만 거기에서 안주하다가 다시 북으로 올라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요, 이 강감찬의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강감찬은 주로 이제, 신화소적 그런 이야기인데, 지방 관아의 관속을 길들인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관속들이 강감찬을 보고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강감찬은 그 관속을 혼을 내준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럼 그 다음은 또 신방에서 요괴를 알아보고 그 요괴를 물리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엄청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큰 이래 사건이라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강감찬 장군의 사후에 묘소를 찾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또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고, 많은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강감찬 장군 묘소가 없다. 또 인터넷에 찾아보면 강감찬 장군 묘소 사진이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참 궁금하죠. 그런데 아마 고려 현종 때 영웅으로 등장하였던 강감찬 장군이 후대에 이르러서 그를 반대하고 그를 시기한 그를 시기한
타당해서 강감찬 묘소 행방을 알 수 없도록 하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거대 우리나라의 6, 7번째 시적으로 들어가는 진주강씨의 후손인데 그 진주강씨 후손들이 그 명장인 강감찬 장군의 묘소를 지금까지 원만히 보존하지 못했다는 것은 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중간에 긴 역사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떤 왜곡된 그런 것이 강감찬 장군이 묘소가 없다 이렇게 밝혀지지는 않았나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강감찬 장군의 묘소를 훼손해서 이렇게 묘소가 어딘지 모른다. 제가 그 족보관계를 여러 번 검토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집필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묘가 없다, 없어졌다, 실종되었다, 없다, 뭐 이러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묘가 왜 없어졌을까요? 후손들이 관리를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후손이 많이 번창하면요, 앞 선조에 대해서 그 위선사 부분에 등한시하였을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감찬 장군의 묘소 역시 찾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설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 본 문중에서는 장군의 그 묘소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이 강감찬 장군은 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결혼해서 장인어른을 골탕 먹였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장인어른을 왜 골탕을 먹였나 하면은, 이제 결혼해서 그 장인어른한테 큰절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절을 올리는 게 번거로워서 이제 바깥에서 인사하고 들어오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 범절이 그런 것이 아니다 해서 강감찬 장군이 그 사위가 된 강감찬 장군이 장인어른 앞에 와서 큰절을 하면서 가장 가까이 다가서서 큰절을 했다 합니다. 이렇게 절을 하니까 자기 이마가 장인어른 콧등에 부딪혔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까이 와서 하지 말고 좀 떨어진 데에서 인사를 하도록 하라, 장인어른 허락이 그렇게 났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강감찬 장군은 그 다음부터는 문 앞에서 장인어른께 인사를 올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승되고 있죠. 아무튼 그 강감찬이라는 그런 장군은 우리나라 그 고대사에 영웅으로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영웅으로 등장하는 그런 인물의 역사 흐름 속에는요, 여러 가지 그 이변이나 또는 이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강감찬을 돋보이게 하는 것, 강감찬 장군을 낮게 보이도록 하는 것,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어날 때 북두칠성 중에 한 별이 강감찬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북두칠성에 있는 문곡성이라는 별이 하늘에서 강감찬에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 이 문곡성은
그럴 문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물을 관장하는 별이다 하는 것인데 이 북두칠성 중에서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그 자리를 별이 떨어진 곳이다 해서 낙성대라 이렇게 했죠. 떨어질 낙자, 성자는 별성자입니다. 별이 떨어진 곳이다 해서 낙성대라 이렇게 부르죠. 지금 서울에 이제 한국동에 낙성대가 있죠. 그 낙성대가 바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설화나 사기의 기록이나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강감찬은 정말 우리 민족이 존경하고 또 받들고 또 그를 추모해야 할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